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어제 이야기 드렸던 영국 총리가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마인드, 암호화폐 허브로 발전시키겠다. 인간의 삶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새로운 기술 채택에 의해서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받아들여야 된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런 걸 보면 세대가 변해가는 거를 느끼죠.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왔고, 현대를 어쨌든 스마트폰 인류, 신인류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뱅킹이 들어오고 유통이 들어오고 그리고 미디어까지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와 버린 이 세상. 그런데 아직도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도 전통 금융의 때를 벗지 못한 자본가들, 꼰대라 그러죠. 꼰대. 저도 꼰대 소리를 한 번씩 듣긴 합니다. 되게 저도 보수적이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요. 그런데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보게 되면 진짜 새로운 세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들어오고 있는 시대에서 이제 정책 위반을 하는 그런 의사결정권자들도 이제 점점 익스체인지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가장 큰 변화죠.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세상. 지금 시대가 그런 카오스적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카오스적 시대에서 아직까지도 옛것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매일매일 변하는 이 시대에서 그 변화하는 것들을 인풋하지 못하고 배제한다면, 이런 격변의 시대에서 어쩌면 가장 위험한 행위일 수도 있겠죠. 방금 격변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격변의 시대, 카오스적 시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격변 그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격변에 대응하지 못하고 철진한 사고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그게 지금 시대에서는 가장 위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해서 성공을 했다면, 그리고 그 성공 방식을 그대로 끌고 간다면 또 다른 성공은 없다는 얘기죠. 끝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 시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 도태되고 만다는 겁니다. 제가 암호화폐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그거였어요. 진짜 사라지지 않을까,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위험했죠. 불안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가격이 오르냐 오르지 않냐를 고민하지만, 저와 비슷한 시기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매일 했던 고민이 그거였죠. 이거 빵원 되지 않을까,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을 접하다 보면 참 그때 그런 고민들, 그런 걱정들을 하면서 어떻게든 싼 가격에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저의 행동들이 약간은 자랑스럽다기보다는 꿋꿋했네, 잘했네,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이 시장을 보는 것 자체는 어쩌면 제가 투자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편한 마인드로 시장을 보지 않을까요? 하지만 똑같죠. 해병대를 나오든 육군을 나오든 공군을 나오든 본인들이 느끼는 피로도는 똑같으니까, 항상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꼰대 느낌이 나는 멘트잖아요. 저 때는 어쨌는데 지금은 참 편한 편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충분히 꼰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럽 연합은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긍정적일 수 있고 더 빠른 주류 채택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에 투표를 했다. 본질적으로 유럽 의회의 경제위원회는 지금 매일 쏟아지는 게 유럽 쪽 데이터예요. 영국, 유럽 모두 다 규정을 만들겠다,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말할게요. 저 때는 말이에요, 이런 기사가 뜨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조금 해먹고 나가야지 했던 게 지금까지 와버렸어요. 어쨌든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왔고, 사라질 것만 같던 그런 코인들이 이제 실생활에 사용을 하려고 하고, 이런 하소연을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 한 5-6번은 한 것 같아요. 이런 날이 옵니다, 이런 멘트들. 자, 어쨌든 유럽 의회는 상업은행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최대 2% 보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을 방금 승인했다. 2% 작아 보이죠? 저는 왠지 이 2%가 가까운 시일 내에 20%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2%가 매우 작은 숫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형 상업은행에서 관리하는 자산이 어마무지하기 때문에 이 2%만
제대로 유입이 된다 그래도 지금 그 어떤 코인을 타고 있더라도 곱하기 10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은행이 아무 코인이나 선택을 하지 않겠죠. 자꾸 말씀드리는데 지금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비트코인도 상승을 하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상승을 하는데 내가 산 것만 오르지 않아. 그때 오는 현타도 어마무지합니다. 왜 내 것만 안 올라? 미쳐버리겠네. 그렇게 좋다고 떠들더니, 그렇게 좋다고 난리를 치더니 내가 괜히 그 사람 말을 믿었네. 그건 뭐 저도 포함이 되겠죠. 주구장창 XRP,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 4개만 안 오르고 나머지 다 오른다면 충분히 저도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조류독감이 될 수 있겠죠. 인플루엔자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유럽 연합은 여전히 암호화폐를 가장 위험한 유형의 자산으로 간주하고 은행에서 2% 정도를 보유하게끔 했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높은 위험성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위험해야죠, 여러분들. 위험 속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기회가 있죠. 위험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그렇죠. 벌기 쉬운 돈들은 이미 다 벌어갔습니다. 지금은 약간 어려워야 돼요. 그리고 매우 리스크가 커야 됩니다. 그래야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XRP를 통해서 그게 꿈이든 소망이든 복불복일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여러분들 인생에 한 번쯤은 시도를 해봐야 되는 그런 복불복 아닐까요? 이런 기회가 다시 또 올까요? 여러분들 세대에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런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한 번쯤은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려고 노력들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마이너스 70%, 80%, 60%이지만 상승 패턴이 완벽하게 바뀌게 되면 그런 것들은 이틀 3일이면 복구가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또 이야기하자고요. 비트TV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때 뭐 증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평단을 낮추겠다는 노력들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 가격이 그 가격입니다. 전 최고점에 여러분들이 승차를 했더라도 그 자리는 그대로 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점에 매수를 해서 2배 보고 나오는 것보다 전 고점의 가격이지만 5배, 6배 보고 나오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투자겠죠. 어쨌든 평단보다 중요한 게 수익률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 코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왔느냐가 결국 중요합니다. 숫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어쨌든 이런 유럽연합의 정책들은 암호화폐 세계의 불안정성이 현대 금융 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이 향후 10년 동안 계속 성장을 하고 성숙한다면 유럽연합은행은 결국 암호화폐에 더 많은 자본을 할당할 수 있다. 그때까지 암호화폐 산업은 기관 투자자들이 은행 포트폴리오의 필수 부분으로 간주하면 수조 달러의 시가총액 산업으로 간주될 것이다.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관심은 많은 수의 암호화폐 회사 붕괴로 인해 지난 몇 달 동안 점점 더 높아졌다. 오히려 관심이 더 많아졌다. 어쨌든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이런 규칙들은 더 많은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규제나 지침이 제공될 것이다.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쨌든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고, 사거리에 엄청난 사람과 오토바이, 자동차, 기차, 버스가 지나가는데 지금 신호등이 없습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많이 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눈치를 보겠죠. 위험하다고 느끼겠죠. 저는 그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빨간불과 파란불을 설치를 하려는 그들의 노력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 안에는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을 써야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빠질 수 없는 게 암호화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블록체인 기술이 아닙니다. 암호화폐가 결국 세상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 노동은 레저겠죠. 레저, 놀이 문화겠죠. 지금 놀이 하자고 이 고난과 스트레스,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노동에 맞는 보상이 주어져야만 결국 이 시장은, 이 산업은 성장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서두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이런 시대가 오네요. 제가 믿었던 신념과 제가 생각했던 미래, 제가 생각했던
가치가 이제 조금씩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그냥 허상이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이 또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면 충분히 합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뭔가 쓰겠다는 결정을 가지고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상향 패턴을 지속적으로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이든 다른 알트코인이든 그 코인의 전고점은 올타임 하이는 반드시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XRP가 장기 거래 패턴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XRP가 1달러를 갈 수 있을까? 지금 1달러 이야기가 나오는 코인들이 좀 있습니다. 노지도 그렇고 에이다도 그렇고 XRP도 그렇고 어쨌든 이 세 코인은 시총 10위 안에 있는 코인들이죠. 이 세 코인 중에 가장 먼저 1달러를 갈 수 있는 코인은 과연 어떤 코인일까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도지가 갑자기 날라버릴 수도 있고 에이다 또한 지금 호재가 겹겹이 쌓여 있고 가장 호재가 겹겹이 쌓여 있는 코인은 누가 뭐래도 지금은 XRP겠죠. 1달러 부자가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심도 있게 봐지진 않지만 어쨌든 새로운 골든 크로스 구간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30일 이동평균선. 지금 상대 강도 지수는 70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하고 20일과 30일 이동평균선 골든 크로스에 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도달할 수 있다. XRP 보유자들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잠재적으로 예정된 리플과 SEC 사건의 최종 종료를 고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의 새로운 기간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소송이 끝나면 1달러만 가겠니? 우리는 지금 10,000달러를 기대하고 있다. 확실히 XRP는 연말쯤에 틀에 박힌 사이클에서 벗어났다. SEC와 리플 간의 사건이 거의 끝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빵형은 CNBC 인터뷰에서 나는 우리가 법과 사실과 관련해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매우 기분이 좋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브리핑, 모든 레포트는 제출이 됐다. 그리고 아주 재밌는 글이 써졌습니다. 제가 리플은 10,000달러로 디자인되었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한 것 같은데 제 영상을 보는지 아니면 그들 나름대로 생각들을 하는지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지난 몇 주 동안 10,000달러를 목표로 하는 낙관적인 예측들을 한다는 글을 써놨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원하는 건 제가 원하는 건 10,000달러겠죠. 10,000달러까지 가겠습니까? 과감하게 1,000달러 되면 모두 다 던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XRP가 숫자를 바꾸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1달러를 먼저 찍을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1,570원짜리를 갈 건지. 어쨌든 리플이란 코인은 승차하기가 굉장히 힘든 코인입니다. 가면은 그냥 쏴버리기 때문에 쏘기 전에 어쨌든 여러분들은 자리를 딱 잡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직접 목격하게 된다면 일단은 손에 기부스부터 하시고 궁둥이를 먼저 딱 붙여놓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지금 목소리가 감기 걸려서 좋지 않습니다. 발음이 부정확했다면 살짝 다시 돌려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